네, 이번 단원에서는 스마트폰 UI 디자인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그래픽 환경, 그 다음에 해상도, 라인 패치, 그 다음에 색상 및 파일 포맷과 같은 전반적인 그래픽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픽셀이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픽셀이란 우리가 그래픽상에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면 100%로 봤을 때 이미지와 그 다음에 800%로 확대해서 봤을 때 이미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진이든 그림이든 간에 모든 그래픽에서 그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가장 작은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 가장 작은 점을 우리는 픽셀 단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픽셀 단위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할 때 해상도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해상도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로 제작을 하느냐, 이때 적은 픽셀로 제작을 하는 것들은 저해상도, 그 다음에 같은 사이즈지만 많은 픽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고해상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래픽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인쇄나 출판물 작업을 할 건지 또는 뭐 웹 디자인을 할 건지 스마트폰 디자인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화면을 세팅할 때 이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죠. 자, 그런데 픽셀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되냐면, 자,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실제 정석으로 픽셀 단위대로 이미지를 표현하다 보면요, 자, 가장 작은 하나의 사각형 점이 모여서 원이 되고 별이 되고 뭐 사진이 되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실제 정석대로 픽셀 단위로 표현하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거칠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칠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 거칠게 표현되는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안티 알리어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자, 원래 그래픽상에서 픽셀 단위로만 그림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리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알리어스를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안티 알리어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는 이 안티 알리어스와 알리어스 두 가지를 다 지원해주게 되는데, 자, 안티 알리어스 형식으로 만든 게 맞다, 또는 알리어스 형식으로 제작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자, 이런 거는 없지만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제작을 할 때 각 특징에 맞춰서 각 특징에 맞게 제작을 하게 되면 그게 맞는 방식인데, 자, 예를 들어서 알리어스 방식은 픽셀 형태 그대로 제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은 이미지나 아니면은 뚜렷한 이미지, 선명한 이미지를 그릴 때 이 알리어스 형식으로 그려주는 게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안티 알리어스는 좀 이미지가 크거나 또는 그림자 효과처럼 부드럽게 이미지가 들어갈 때,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할 때는 안티 알리어스 형식으로 제작해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포토샵을 열어서 이 안티 알리어스와 알리어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 화면에서 제가 그 안티 알리어스와 알리어스의 차이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작업을 위해서 제가 새로운 창을 하나 열 건데, 자, 우리가 요 앞전에 방금 픽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래픽으로 작업할 때는 모든 단위, 즉 유닛이 단위를 유닛이라고 표현하죠. 모든 단위를 지금처럼 픽셀로 선택을 하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상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해상도라는 부분은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기본적인 72 dpi로 설정을 해놓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창 사이즈는 320에
240. 한마디로 300, 가로가 320 픽셀이고, 세로가 240 픽셀인 창을 열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창을 열었을 때, 자, 제가 알리어스와 안티 알리어스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직선 형태의 경우에는요, 자, 직선 형태의 경우에는요,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어차피 직선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처리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확대를 보면 이렇게 외곽이 선명하고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대신에 안티알리어스라는 부분은 곡선을 처리할 때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 제가 곡선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안티알리어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안티알리어스가 적용되는 상태겠죠? 자, 요렇게 원을 하나 그려서 제가 검은색을 채워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티알리어스 체크를 꺼주면 알리어스 형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한 크기의 원을 그렸을 때, 자, 똑같이 색을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앞전에서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자, 왼쪽은 안티알리어스 형식으로 그려진 것이고요. 오른쪽은 알리어스 형식으로 그려진 것이죠. 자, 확대를 해보면 좀 더 그 차이를 확연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안티알리어스 형식은 외곽을 부드럽게 처리, 그 다음에 알리어스 형식은 깔끔하게 처리. 하지만 좀 거칠어 보이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때는 왼쪽과 같은 안티알리어스 방식이나 오른쪽에 있는 알리어스 형식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렇게 거친 이미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안티알리어스 형식으로만 작업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텍스트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간단한 텍스트 이미지를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제가 스마트폰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요. 그렇죠? 핸드폰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미지가 작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텍스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줄이고 그 다음에 기본 사이즈로 기본 폰트로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자,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위에 있는 형태가 지금 안티알리어스 형태로 그려진 것이고, 아래에 있는 형태가 알리어스 형태로 그려진 것이죠. 자, 확대를 해보면, 자, 확대를 해보니까 확연히 또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작은 이미지 같은 걸 표현할 때는요, 오히려 안티알리어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희끗희끗하고 뿌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작은 이미지나, 정확한 표현을 할 때는 밑에 보는 것처럼 알리어스 형식, 즉, 안티알리어스가 아닌 그 픽셀 형식으로 보여지는 형식으로 제작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이미지가 또렷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처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알리어스와 안티알리어스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앞으로 요 다음 시간부터 실제 우리가 스마트폰 아이콘이나 텍스트를 제작을 할 때는 두 과정을 번갈아 가면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그래픽 디자인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포토샵이라든지 뭐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뭐 플래시 이러한 그래픽 제작 툴을 이용해서 어떤 그래픽 작업인가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분을 질 수가 있냐면, 먼저 그래픽이나 모니터로서 결과물이 출력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인쇄나 출판물을 통해서
출력되는 과정, 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작업할 때는 분명히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세팅이라든지 제작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작하는 스마트폰 UI 디자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에 속할까요? 자, 그렇죠. 어차피 스마트폰도 LCD 형태의 모니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UI 디자인도 우리는 그래픽 디자인, 즉 모니터 출력 작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색상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실제 포토샵 시간에서 한번 다뤄보겠지만 색상을 표현할 때 그래픽 모니터 제작을 할 때는 우리가 RGB 컬러 모드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단위는 그래픽 단위인 이 픽셀 단위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해상도 부분이죠. 자, 해상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픽 또는 모니터 출력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해상도는 72 dpi로 놔야지 100%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인쇄나 출력물 작업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단위는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인치 단위를 사용하고요. 색상은 우리가 CMY 컬러 색상 모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300 dpi 이상으로 작업을 해줘야지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한 출력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위라든지 또는 해상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설정해 줄 줄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결과물의 그 컨텐츠 디자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제작 방식으로 이 스마트폰 UI 디자인을 할 텐데, 자, 가장 첫 번째가 이 비트맵 형식의 제작 방식이 되겠죠? 자, 이 비트맵 형식 제작 방식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포토샵처럼 픽셀 단위, 점으로 표현되는 제작 방식을 우리가 비트맵 제작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트맵 제작 방식의 특징은 요 앞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비트맵 제작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포토샵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벡터 제작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 벡터 제작 방식은 주로 일러스트레이터나 플래시, 코렐 드로우와 같은 그런 이제 벡터 제작 전문 벡터 제작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이 벡터 제작 방식은 비트맵에서는 점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벡터 제작 방식에서는 이렇게 점과 선으로서 이 패스 단위 구성으로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을 우리는 벡터 제작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벡터 제작 방식을 통해서 아이콘이라든지 기본 드로잉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작된 이미지를 다시 우리가 비트맵 제작 방식인 포토샵으로 보내서 마지막으로 제작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 제작 방식과 비트맵 제작 방식이 어떤 식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작 사이즈를 하나 열어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래픽 작업을 주로 할 거기 때문에 새 창을 열 때도 단위는 항상 픽셀 단위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두고 계시고요. 자, 지금 화면이 바로 일러스트레이터 화면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제작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요. 자, 제가 클릭을 하면 클릭한 위치에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점과 점 사이가 만나면 선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게 되면 하나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색상과
그쵸? 원하는 선을 적용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면요. 최근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가 이런 그 말풍선 이미지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러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자, 이러한 삼각형을 그려서 자, 우리가 그 스마트폰 어플에 보면 톡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식의 말풍선 아이콘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초 일러스트에서 지금과 같이 일러스트에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줄 거고요. 자, 이렇게 최초 이미지를 만들 때 우리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직접 또 포토샵으로 보내서 비트맵 방식인 포토샵으로 보내서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러스트에서 만든 이미지를 자,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카피를 해주고요.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자, 일러스트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카피를 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포토샵에서도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서 자,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러스트에 있는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가지고 올 때는 자, 컨트롤 V 키를 딱 누르면 자,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데 자, 여러 가지 모드로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우리는 픽셀 단위로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자, 이러한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벡터 제작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비트맵 형식으로 최종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맵 방식에서는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냐면 자, 제가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할 때 많이 쓰는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라데이션 같은 걸로 이렇게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효과로 그림자 효과도 줄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그라데이션 효과와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줬는데 자, 한번 확대를 해보면 자, 제작은 일러스트에서 벡터 형식으로 했지만 실제 최종 마무리는 지금과 같이 비트맵 형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일러스트에서는요, 점, 선, 면 단위 깔끔한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그림자 효과라든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포토샵에서는 복잡한 형태의 아이콘을 또 그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즉 벡터 제작 방식과 비트맵 제작 방식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하는 게 실제로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UI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기본적인 픽셀이란 어떤 것인가 또는 안티알리어스와 알리어스의 차이점, 그 다음에 비트맵 제작 방식과 벡터 제작 방식, 자, 이러한 기본적인 그래픽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